제가 목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사실 낙동강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2008년경부터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초기에 낙동강을 4대강 사업을 맡겠다는 일념으로 그때부터 낙동강을 다니면서 낙동강 조사를 많이 했고, 4대강 사업 와중에 망가져가는 낙동강 모습을 보고 기록하고 그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굉장히 좀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모강을 다시 개발한다는 또 소식이 들려서 급하게 금호강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호강을 낙동강에서 보았던 교훈이랄까 이런 것들 통해서 미리 금호강을 좀 알아놔야지 금호강 개발 사업에 대응을 할 것 같다 싶어서 개발이 되기 전에 금호강들을 많이 좀 파악하기 위해서 금호강 생태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전문적인 학자는 물론 아닙니다. 활동가로서 그간에 제가 강을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봐왔던 것, 느꼈던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강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강은 아시다시피 물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특히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식수원이고, 식수원을 떠나서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도심을 흐르는 하천, 그 중에서 도심과 약간 벗어난 금호강과 같은 하천은 야생동물들이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발 행위를 피해서 숨어들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서식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경험으로 확인한 것도 그렇고, 가만 생각해 보면 야생동물들이 왜 거기를 찾을 수밖에 없나 하면 말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마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물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에 갔다가 인간의 개발 행위를 피해서 거기 자리에 숨어든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야생동물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 하천입니다. 강입니다. 그래서 강은 그런 야생동물들의 저는 마지막 피난처이자 서식처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는 여러 친구들을 금호강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굉장히 하천이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괴멸했죠. 강이 깊어졌다는 것은 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생동물들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 아까 제 내지라고 한 사람이 사는 공간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는 인간의 또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는 야생동물들이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호강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금호강은요, 사실 대구의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잖아요. 도심을 흐르기 때문에 대구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하천이죠. 그런데 그런 하천을 대구시가 산업화와 맞바꿨습니다. 금호강은 사실은 산업화 시절에 아시다시피 시공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섬유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 섬유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온갖 오폐수들이 금호강으로 다 흘러들었기 때문에 산업화 시절에는 거의 시공장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금호강변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유년 시절에는 금호강이 좀 살아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시작할 무렵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강을 그 이후로 찾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산업화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강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금호강이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서 배널 사태 기점으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반성이 있었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많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80년도에 완공된 영천댐으로 인해서 금호강이 많이 또 망가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1년에 영천댐과 이마댐이 연결이 됐습니다. 도수로로. 그래서 이마댐 물이 영천댐으로 들어왔고, 영천댐에서 하천 유수용수를 25만 9천 톤 하루에 2001년부터 계속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생기고 오수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걸러지고 이러면서 금호강이 생태계가 굉장히 되살아났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아까 시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OD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몇백 ppm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0ppm 미만, 5ppm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급수 강으로 되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생태계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놀라운 친구들을 금호강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만났던 금호강의 친구들을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예, 수달입니다. 수달. 잘 보십시오. 저는 강 하천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정아 박사님과 달리 하천 안에 들어가서 강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달이 이런 아침에 들어가서 수달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요즘은 강을 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달도 사람을 강 안에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뭔가 싶어서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이 보십시오. 예. 와서 쟤는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강에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무 소리 안 지르면서 찍을 수 있어요? 예, 가만히 서서 기다렸죠. 네. 수달이 여러 마리가 금호강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달의 영역이 있죠. 영역별로 나눠져서 수달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달 한 개체고, 원래 새벽에는 이렇게 가족도 만났습니다. 참고로 새벽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가면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만이 움직이는데 새벽까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새벽이라고 몇 시 정도? 해 뜨기 전무렵 그때쯤입니다. 사람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딱 어미가 저를 봤어요. 어미는 이제 사람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죠. 근데 이제 새끼는 사람을 아무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말을 그런 것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근고니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안심섭지에 몇백 수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대교 아래 있는 고니입니다. 법정 보호종들이죠. 제가 보여주는 것들은 다 법정 보호종들입니다. 실제로 고니들은 가까이서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심치 가면 가까이서 목격을 할 수 있고, 금호강도 자전거 도로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중도 부근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물고기입니다. 그죠? 얼룩새꼬미꾸리라는 물고기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예전에 금호강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종이 대구 구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미꾸라지하고 다르죠. 미꾸라지는 무늬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직접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미꾸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달 포유류는, 제가 목격한 포유류는 수달과 근고니와 고니, 그 다음에 삭도 아까 이제 달성습지 하시계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삭도 굉장히 만나기 힘듭니다. 밤에만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시계에서 얘는 낮에 만났습니다. 낮에 한 5시 정도 무렵에 하시계 앞에 단방나루 조성 사업할 때, 그때 이제 완공되기 전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닐 때, 그때 이제 저녁이 다 돼가는 무렵에 하시계에 저 멀리서 움직임을 포착을 했고, 망원 카메라로 찍어서 당겨서 보니까 사기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단막나루가 조성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흰목물대새입니다. 얘도 멸종위기종입니다.
고마 물대서가 있고 인목 물대서, 얘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발달교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원앙은 전형기념물이죠.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생이입니다. 남생이는 전형기념물이기도 하고 멸종위기종이기도 합니다. 얘는 제가 직접 목격은 못했습니다. 제보자가 이게 발견을 했다고 제안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강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목가지는 저희가 목격을 한 종이고, 요 다음부터는 문헌상에 등장하는 멸종위기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12년경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연식생조사, 정확한 용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종들입니다. 황조랭이가 있고요, 새매가 있습니다. 역시 전형기념물 멸종위기종이고, 붉은 배 새매, 배가 붉죠. 그 다음에 새오리기란, 이렇게, 그 다음에 소쩍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보호종이 12종, 무려 12종이나 됩니다. 멸종위기종이 9종이고 전형기념물이 8종입니다. 겹치는 종이 있습니다. 3-4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12종입니다. 12종이나 되는 법정 보호종들이 금호강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구 구간입니다. 대구 구간이 42km, 아까 안심습지부터 달성습지 구간까지입니다. 사실 금호강이 110km잖아요. 110km 전체를 치면 더 많은 종이 있겠죠. 어쨌든 대구 구간에서만 하더라도 12종이나 되는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멸종위기종은 사실 왜 멸종위기가 됩니까? 서식지가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식지가 없어서 멸종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호강은 그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강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만 유지를 하더라도 금호강은 더 살아날 겁니다. 금호강은 사실은 아까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가 버린 금호강, 사실은 대구가 버린 자식입니다. 대구가 버린 자식이 우여곡절 끝에 지가 알아서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살아난 금호강을 2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와 각 구청들입니다.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북구청은 하천 둔치를 아까 박골프장, 야구장 같은 것을 건설을 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산책로 공사를 또 시작을 했다가 저희한테 들켜서 그것은 조금만 생태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성구청도 그랬고, 웃기는 것은 환경부도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사실 화천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예전 국토부는 하천을 개발 임시로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하천관리권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그 국토부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환경부로 넘어왔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똑같은 식으로 하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천 관리를 하지만 그 환경부가 화천을 통운사업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는 게 저희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태조사를 하천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들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서 그나마 조금은 완화시켜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화 시설의 금호강입니다. 이런 강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까 안심습지, 이게 안심습지입니다. 이정아 박사님이 보여줬던 얘기입니다. 여기고 좁게는 이게 안심습지라고 하죠. 근데 넓게는 이 자체가 다 안심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하천 생태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습지 형태도 하천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금호강은 예전에 모래강이었습니다. 모래와 자갈들이 섞여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만 영천댐이 만들어지고 유량과 모래가 위에서 막히니까 이렇게 습지 형태로 하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뀌면서도 이 자체로 보존이 되면서 그대로 금호강이 산업화 시절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단에 있는 달성습지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가 낙동강이고 여기가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두 하천이 만나는 이런 지점들,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생태계가 아주 우수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반야월, 저희는 반야월 습지라고 부르고 예전에 발현습지라고도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가천 잠수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생태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수달을 여기서 목격을 했습니다. 아까 수달을 봤던 데가 이 지점입니다. 가천 잠수교입니다. 이렇게 버드나무, 아까 이정 박사님은 제방 이 바깥쪽과 제방 일대를 보신 거고 저는 하천 안에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천 안에는 버드나무와 식생이 아주 조화롭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지와 하천숲을 이루기 때문에 이 안에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삼아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울이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보기에도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깨끗합니다. 여울에는 소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물론 구간에 따라서 조금 부영양화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울이 발달한데 이런 데는 아주 맑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숲이 버드나무, 이거는 수양버들이죠. 이렇게 하천숲이 발달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조류와 이런 새들과 동물들이 기꺼이 기할 만한 그런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바닥에 저서생물, 이런 조개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칭이란 것과 말조개, 얘는 말조개잖아요. 다슬기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저서생물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슬기와 제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첩인데 정말 왕제첩이죠. 고동
소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저서생물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하천 바닥에 그래서 하천을 걸어가 보면 재미있습니다. 바닥에도 생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숲이 있고 새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 수달도 있죠. 이렇게 아까 본 수달입니다. 여기는 새끼 수달입니다. 싹이 있고요. 고라니를 만났습니다. 고라니는 사실은 이렇게 마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기증만 들려도 손살같이 달아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면 이런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마서에 있으니까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걸어 나와서 가마반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물론 달아났죠. 그 순간에 찍은 모습입니다. 청소년 고라니입니다. 예. 어른 고라니는 아닙니다. 정말 이쁘죠. 예. 보유르는 수달싹 고라니 세 종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10과 영역 16종이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금호강에 16종이나 되는 야생 포유류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조사? 2012년 조사입니다. 2012년.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최근 조사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어류입니다. 어류. 아까 본 얼룩새꼬미꾸리. 그 다음에 누치라는 종이 있습니다. 잉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물치가 있고요. 꺽지입니다. 꺽지. 예. 이런 종이 있고요. 납자루. 얘들은 다 고유종들이죠. 대동갱이, 돌마자, 모래무지, 비라미. 비라미는 뭐 잘 아실 거고. 잠중고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기도 한답니다.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종은 더 있습니다만 얼룩새꼬미, 누치, 가물치, 대동이개, 돌마자, 모래무지, 비라미, 붕어 뭐 이런 종들에서 37종이나 되는 종이 금호강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종이 생겨날 겁니다. 2012년보다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수질이 아마 더 좋아졌을 거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장마 같은 게 지면 상류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입니다. 조류. 고니와 얘는 외간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본 모습이고, 예, 중대 백로들입니다. 흰뺨 검둥오리, 집바구니, 이게 다 뭐 제가 직접 목격한 종들입니다. 갑작도요, 그 다음에 인목물대서와 갑작도요 같이 있는 재래기, 해오라기, 오목눈이, 조류 전문가인데 동정을 다 받은 종들입니다. 검은 닭새, 검은 알미생, 원앙,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88종이나 되는 이런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조류류 모두 합치니까 141종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서생물, 파충류, 곤충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많은 야생 생물들이 금호강을 기반으로 대구 구간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태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 제가 찍었는데요. 고라니와 흰뺨 금둥오리와 여기는 사람이 다닙니다. 공존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람과 야생이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배려를 하면 이렇게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개발 안 하면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런 개발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내버려두면 이렇게 공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잠자리, 노랑머리 연꽃, 이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호항 르네상스 사업은요, 한마디로 수중보호 건설의 핵심입니다. 지금 세 가지 선도답을 얘기를 했지만 금호항 르네상스의 핵심은 수중보호 건설입니다. 그래서 제2의 4대강 사업을 벌여보겠다는 것, 그것이 홍준표 시장의 욕심입니다. 동촌 유원지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을 저는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디아크 문화관광활성화 사업 이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다리를 놓고 여기가 달성습지입니다. 여기가 디아크를 중심으로 한 강정보입니다. 강정보는 그야말로 인간을 위한 공간입니다. 가보셔야 알겠지만 다사에 사는 사람들이 쉴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원지, 옛날에 여기가 강정 유원지 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달성습지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량 사업은, 이 사업은 사라져야 될 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안심습지부터 여기까지 범안대교 있는 방촌 정도까지입니다. 국가생태 탐방로라는 것을 하겠다는 건데 이미 제 방에 가보면 알겠지만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산책로 기능을 합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사업입니다. 쓸데없는 개발 사업, 돈 먹는 사업이죠. 이것도 쓸모없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보 예정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하중도죠. 그 모코섬이라 불리는 여기에 보를 막아서 여기를 다 준설을 하고 물길을 띄워서 이 일대를 관광지 유람선을 띄우고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여기 앞에 무대보가 있습니다. 무대보를 가보면요, 무대보 상류와 하류가 전향지차입니다. 무대보는 물만 가득 들어있은 아주 단절된 생태계인데 그 아래는 생태계가 굉장히 되살아나 있습니다. 식생이 대단히 발달해 있고 그래서 고니들이 여기만 옵니다. 여기 무대배 위에는 안 갑니다. 조류들이, 새들이 이 일대만 다 움직입니다. 물고기도 많고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데 수중보를 건설하겠답니다. 동촌보, 이게 동촌보입니다. 동촌유원지가 동촌보 때문에 유지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하겠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보를 만들어서 오리배를 띄운다는 건데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은 이런 오리들이죠. 이 동촌유원지 있는 일대는 이런 아까 인공의 오리배가 떠다니지만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아까 본 반려월 습지, 발현 습지라고 불리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오리를 만납니다.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어느 걸 더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촌유원지는요, 물도 썩어 있어요. 물도 가까이 가보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같은 잠수교에 있는데 가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여울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개도 많이 살고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 다음에 환경부가 하는 개발사업 보십시오. 여기가 아까 가천잠수교에 있는 데입니다. 이 제방과 그 다음에 여제방, 제방사업, 제방을 폭을 넓히겠다는 것과 여기는 제방이 없는 데입니다.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는 게 환경부 낙동강유해 환경청의 개발 계획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제방입니다. 이 제방이 보호하겠다는 걸 보십시오.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절도입니다. 절도. 여기가 밭이 일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요 없어요. 제방은 뭡니까? 사람 살 일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방을 건설을 슈퍼 제방을 만들어서 겨우 이것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건설하는데 수백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이걸 사서 하천을 돌려주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저는 쓸데없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다 밭들입니다. 일부 밭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슈퍼 제방을 만들겠다 합니다. 지금도 폭이 5m입니다. 7m짜리 대형 슈퍼 제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를 닦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른 습지입니다. 습지가 대단히 발달해 있고 이 습지와 이 산 생태계가 연결된 게 여기입니다. 산과 강이 만나는데 이런 데가 생태계가 아주 민감하고 이런 구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닦겠다는 게 환경부에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방이 목에서 득들합니다. 이런 제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5m입니다. 7m짜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지어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더욱더 안락하게 다니라고 이 제방봉을 넓혀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른 습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지가 있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황부들이 아까 이렇게 아름드럽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여기를 다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기를 감시면서 금강령 자전거 도로입니다. 금강령 자전거 도로. 지금 벌써 문화재조사를 하면서 조언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더 이상 공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금광 대책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대책위와 낙동강유해환경청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 좀 막아내야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 구간만큼 하천과 강이 만나는 이렇게 생태계에 민감한 구간에다가 사람이 인위적인 개발을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복구청이 이렇게 동지를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금방에 가보면 파크 커버전 있죠.
야구장이 있죠. 축구장이 있죠. 축제장이 있죠. 심지어 수영장까지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동시에 개발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야구장이잖아요. 동시마다 개발 계획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구청은 여기를 개발하겠다. 여기를 파크 골프장을 짓는다. 이렇게 파크골프장 아까 공원을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골프장입니다. 이 동시는 야생 동물들이 들어와서 서식지를 삼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로 수달이 살고 있는 게 이렇게 굉장히 목격이 됐습니다. 수달 배설물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달의 머리뼈거든요. 이렇게 수달의 흔적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은 수달이 일대 서식지와 이미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소입니다. 요소는 지역에서 보완을 시킬 때 뭐라 했냐면 보십시오. 금호강 상하류에 이미 파크골프장이 이렇게나 있다는 거예요. 야구장이 5개나 있어서 여기서 같은 동시에 개발하지 마라. 바깥에다가 좀 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구청은 무시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견입니다. 예배의견에 이렇게 법적 모종이 이런 게 있으니까 명예조사를 하라고 그랬죠. 백집을 해당종이 있으면 백집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실시하는 거랬죠. 조사를 안 했어. 심지어 이런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액제를 간 건 부사업을 진행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제서야 공사를 중단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를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잘 대비를 해서 공사 규모를 대폭 줄여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송구청은 아까 가정장 속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정장 속에 있는 여기 안양이 좁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잔증료를 내겠다고 해서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이런 이제 구슬길 같은 게 원래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문제제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10년 때까지 바라보고 여기는 수달이 아까 살고 사기 나오고 이런 데입니다. 고라니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다행히 수송구청은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거버넌스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그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멘트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가로등까지 세울 조명을 밝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다 산책로는 하되 조명
빼고 포장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목도 2m 예외, 넓은 데는 2m, 좁은 데는 2m로 하라는 조건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흑기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무럭새를 심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원래 다 심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는 무럭새를 직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 이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야생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수안의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런 정도라도 금호와 개발 사업들 잘 대비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달산습지잖아요. 달산습지에 있는데 여기도 여기는 나산입니다. 강이 이렇게 그죠? 그런 내용도 큰 내용. 과거에는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옛날에 그 고라리라는 그 유래 아시죠? 고라리 신라 경동왕 아들 내미가 그 병에 걸려서 9번인가 이 일대에 요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9번 신라 왕이 9번 왔다고 해서 고라리라는 명칭이 유래가 돼. 어쨌든 여기를 왕원동산이라고 하죠. 이게 내가 옛날에 다 콩밭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거를 저 뒤에 봄만 사라지고 강이 흐르게만 학동을 흐르게만 하면 외동보 뭉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과 그 동지는 야생의 생태계, 야생들이 마지막으로 깃들어 살 수 있는 피난처이자 서식처입니다. 특히나 금호강 같은 국가화체는 더욱더 그런 기능이 있는 하체입니다. 그래서 개발보다는 보존이 되어야 될 그런 하체입니다. 그래서 금호강을 더 이상의 개발이 아닌